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템플 차담을 하면서 누가 물어보기를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그거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남보다 뒤처진다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중에 올바른 원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 겉으로 눈에 잘 띄는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처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이라고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비교를 안 하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이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너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인간이 비교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를 했는데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과일이나 열매 같은 걸 따먹는데 잘 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 썩은 열매, 병든 열매, 벌레가 있는 열매, 못 먹는 열매, 몸에 좋은 열매 이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원숭이들이 그거를 따먹을 거 아닙니까? 구별 못하는 원숭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태돼 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했겠죠. 지금 살아남은 원숭이, 그 원숭이에서 진화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들 비교 분석하는 걸 본능적으로 다 할 줄 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야지 원숭이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데 열매 3개를 가만히 놓고 이거는 이것보다 1cm 정도가 더 크네. 요거는 요 놈보다 색깔이 조금 더 붉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옆에 있던 애들이 다 먹어버리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어떤 원숭이들이 살아남을까요? 척 보고 바로 탁 따먹는 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척 보고 이건 잘 익은 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미 벌레들이 먹어서 내가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 예를 들면 이거는 썩은 거, 이거는 먹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맛이 어마어마하게 없는 거, 이거를 한눈에 보고 0.1초 만에 바로 구별을 해가지고 따먹는 원숭이가 살아남습니다. 그런 원숭이가 진화한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억지로 비교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봐야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의미가 없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비교를 하는가? 왜 비교를 해서 내가 남들하고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 두 번째 이유는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기가 참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면 비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시험 성적, 학교 등수, 이런 거는 내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눈에 딱 보입니다. 이번 달 반에서 몇 등, 그죠? 눈에 딱 보입니다. 성적이 몇 점, 뭐 80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옆에 사람하고 시험 결과지를 놓고 비교를 안 하더라도 내 점수면은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에서 익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비교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살고 있죠. 비슷한 직업, 같은 무리 속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일을 가지고 뭐 서로 경쟁하거나 협동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너는 아파트에 사니, 원룸에 사니, 아파트에 살면 몇 평짜리 사냐? 그것만 나오면 바로 견적이 나오죠. 아, 저 인간은 잘 사는 인간이구나. 저 인간은 전화에 되도록 집 한 채 없구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바로 비교가 됩니다.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비교하기가 쉬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수치적으로 딱딱딱 비교해달라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몇 평짜리 있다. 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몇 cc짜리 차를 뭐냐, 얼마짜리 차를 뭐냐, 무슨 모델 차를 타고 다니냐, 차가 몇 대냐,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설령 옆집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소유자 가운데서 하위 몇 프로에 불과하구나. 뭐 이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내 같은 경우는 SM3 2009년도 단종된 모델을 지금 13년째 타고 있는데 이런 차는 뭐 따지고 보면 하위 저 밑에서 따지면 밑에서 한 30%에 들어갈래나 말래나 뭐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교하기 용이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도 지금 말한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취직을 하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은 성적으로 쫙 순위를 매겨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쉬운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게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 그러면은 내가 뒤처지는구나. 내 자동차는 하위 밑에서 한 30%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인데, 비교를 하고 나면 뒤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뒤따라오는 감정들이 있죠. 불안한 마음. 이러다가 나는 완전히 뒤처지는 거 아닐까? 도태되는 거 아닐까? 이 사회에서 나는 완전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매장되는 게 아닐까? 나는 뭐 나이 먹어도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감정.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렇지 뭐 내라는 인간이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뭐 이런 자기 비하에서 오는 괴로움,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 이런 감정들이 뒤따라오니까 뒤처진다는 감정이 불편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공부가 많이 뒤처지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해. 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뒤처진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좀 자기 비하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이런 감정들이 뒤따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불편한 감정이 동반할까? 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비하를 하고 뭐 이런 등등등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따라오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비교를 해서 뒤처지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안 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네, 한 사람 빼고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만.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아직 11시 45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뭐 제사도 없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뭐 계속 본문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뭐로 우리는, 삶의 원동력을 삼아서 우리는 중생들은 살아가고 있죠. 중생들이 자비심으로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뭡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욕심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조건과 내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조건, 어떤 상황, 이 두 개가 일치하면 나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조건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성에 차지 않아.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 어긋나는 거. 내가 얼마 전에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번뇌라는 것은 조화롭지 못한 거다. 어긋나는 거다. 내 현 상황과 내 마음이 딱 들어맞지가 않는 거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상황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런 사람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하고 사는데 굳이 힘들어서 깨달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뭐 부처는 아니지만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번뇌도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잊혀지는 감정을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은 우리 안에 욕망이,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다.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 이게 다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이런 욕심을 우리 중생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런 욕심이. 그런데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죠. 내 마음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욕심에 상처가 생기는 거지. 나의 욕심을 현 상황이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불안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리하자면 내 안에 욕심이 결국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말하자면 번뇌죠. 번뇌를 만들어낸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남과 비교해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 중생들은 마음속에 항상 욕심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 그래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런 원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라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생각한다고 치자. 실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학생이니까. 그런데 나는 학생이라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차도 없고, 나는 학생이라서 사회적으로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취직했으면 좋겠어. 빨리 직장인이 되고 싶어. 라고 누군가가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나는 현재 학생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다. 나는 직장인이 되고 싶어. 그럼 나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직장인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 바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직장인이 됐다고 치자. 직장인만 되면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대접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직장인이 되어도 학생 때랑 직장인이 되었을 때랑 삶이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빨리 출세를 해가지고 회사에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아니고 임원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좀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임원이 되고 싶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원이 됐는데 처음에는 월급도 연봉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 자기 전용 차도 나오고 회사 출근하면은 그냥 정문에서부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인사하고 한 달은 기분이 좋아요. 대접받는 것 같고 돈도 받고 인정받는 거 같고. 근데 한 달 좀 지나니까 압박이 엄청 심한 거야. 실적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생각의 문제가 뭐냐?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임원이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다.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직장인이 되고 싶다. 결혼을 해서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 시간이 너무 없어. 처음에는 자식 새끼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고 집에만 가면 세상 힘든 게 다 사라졌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서 애 좀 크고 나니까 애 그 자체가 완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덩어리. 아버지 너무 힘들어. 아버지라는 그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같은 겁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나는 무엇이다. 이런 생각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도 나는 학생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럼 이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대상이 돼가지고 학생이라는 것, 직장인이라는 것, 임원이라는 것, 각각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비교가 가능해요. 결국 문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내가 남들에게 뒤처진다 라고 하는 생각도 결국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임원이다. 나는 엄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하면 당연히
내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잘나 보이는 것보다 못나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내 자신을 자꾸 바꾸는 거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나라는 상품을 파는 마트가 있는 거야. 그 마트에 가면 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스님도 있고 상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서 살 수 있는 거는 학생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어. 학생을 사가지고 써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마트에 가서 쫙 보니까 교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교수라는 상품을 내가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막 벌어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교수라는 상품을 사서 내가 교수가 됐는데 이것도 1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또 다시 마트에 가서 보니까 사장이라는 상품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건 내가 계속 바꿔갈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비교하는 것 속에서 뒤처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일단은 뭐 뒤처진다는 감정이 생겨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내라는 인간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능력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는 남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내라는 인간은 잘난 게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 할 말로 공부로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고 치자.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로는 내가 잘났는지를 확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구 중에서 0.00001%도 안 됩니다. 이런 걸로는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직업이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는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럼 뭘로 증명해야 되냐? 남들이 안 하는 걸로 내만 하는 걸로 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로 내가 취미가 아니지.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내지는 뭐 저녁 시간에 시간이 남을 때 뭐 남께 뭐 예를 들면 사경을 하는데 사경을 잘해가지고 무슨 자격증 시험을 치고 뭐 사경 뭐 자격증 시험에 붙으면은 그걸로 뭐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사경은. 그럼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혼자서 사경을 해. 야, 반야신경, 뭐, 이런 걸, 반야신경을, 사경을 정성껏 했는데, 내가 보니까 잘 쓴 것 같아. 잘 썼네. 그러면은, 누가 썼습니까? 내가 썼잖아. 그럼 굳이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사경 잘하는 사람들 많겠지. 뭐 서예가들이나 평생을 사경한 뭐 신도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 옆에서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 혼자 쓰는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쓴 걸 내가 보고 괜찮네. 또 사경의 특징이 뭡니까? 위에서 그냥 비치는 거 뺏기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세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써도 잘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경을 잘하는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네.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칭찬하게 되는 그런 거리가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몇 개 만들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 안 해도 되는 취미 같은 거. 근데 취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 동호회를 갔는데 남들은 다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그냥 다들 몇 년씩 타가지고 그냥 허벅지 근육이 단단한데 나는 싸구려 1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그냥 그것도 힘들어서 맨날 뒤처지면 그런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지?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혼자서 하고 내가 그걸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몇 개씩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필요한 자기 비하는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나라는 상품을 파는 마트에 가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기존에 쓰던 걸 버리고 다른 상품을 사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나는 무엇이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보다 뭘 하고 싶다는 쪽으로 욕심을 내면 이거는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비교를 하고 싶어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예를 들어서 학생인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직장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나는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내가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성과를 내고 그러면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뒤처졌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우리의 욕심을 표출하는 것이 뒤처지는 감정, 그런 감정에 따른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다. 정리하자면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경쟁하는 환경, 비교하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감정, 불안하다, 두렵다, 내지는 자기 비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내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남과 굳이 비교 안 해도 되는 그런 내 혼자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다. 일로 남과 비교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생활로 남과 비교하려고 하면 힘들다. 다 똑같은 걸 하니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되고 싶다. 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뒤처지는 감정을 근본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오늘 불교 이야기는 전혀 안 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무아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아사상이 입각해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삶을 설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